일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됐어? 한 6개월? 6개월 됐나? 바로 취업을 헛소 해야 되니까 사실 좀 머리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따라 불러가지고 막 어디서 왔냐 하면 좀 상사가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경청을 하고 있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쳐다보냐.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에서 15년 살다 왔고 이제 한국 생활 6년 차 된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20기 이준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18년 살다가 2015년 12월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송사라라고 하고요. 초청 장학생이자 오케이표지봉사단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21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이미 7년이 된 김엘레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25년 살다가 한국 이주하게 된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박동일입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20년 2월에 입사했으니까 5년 차 간호사야. 간호사 생활 재밌었어?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건 더 많아. 모라벨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어때? 우리 없는 것 같아. 내가 사실 졸업한 지 3년이 돼가지고 이미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다 경험을 봤는데 한국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재생 분야, 수력 분야에서 해외 영업이랑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외 영업이면은 어떤 지역 담당하고 있어? 지역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국가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가 생기면 내가 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딱히 뭐 정해진 거 아니고 맞아, 하고 싶은 맞아. 대로 응. 하는 건가? 홍보하고 거기서 뭐 컨택을 해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 혹시 무슨 과 나왔어? 경영학과에서. 나도 경험. 진짜? 그러면 한국에서 석사 다니러 온 건가? 25년 동안 네, 맞아요. 한국에서. 석사 공부하고 모국에 돌아가서 은행에 한 2년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게 됐어요. 석사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 돌아가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갔는데 은행에서 2년 다니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에 내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역회사, 맡고 있는 직무는 한국 국내 시장에 대해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빨리 뭐 직장 구해야지 해서 알아보다가 경영학과기도 해서 마케팅 대행사에 입사해서 지금 글로벌 마케팅 쪽 업무하고 있어. 일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됐어? 일한 진짜 얼마 안 됐어. 지금 한 6개월? 6개월 됐나? 한 6, 7개월? 바로 취업을 그치, 바로 이제 공백 기간 별로 안 두고 싶고 이제 헛소 해야 되니까 빨리 매너 먼저 취업하자. 맞자. 그치. 원래는 사실 내가 국내 팀에 있었는데 사실 좀 머리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따라 불러가지고 막 어디서 왔냐 하면 좀 취재를 하다가 해외 경험 많이 있는 걸 아니까 글로벌 쪽에 보내야겠다 해서 역량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잘 들어가게 된 것 같아. 사실 재외동포로서 제일 운이 좋았던 부분은 안 그래도 재외동포니까 제가 비자를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입사할 때는 비자 지원 여부 엄청 쉽게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거는 엄청 큰 강점이었고 저희 평생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어를 되게 잘하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러시아어랑 영어를 많이 활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비슷하지 뭐. 사실 언어가 제일 큰 장점이긴 하지 우리가 가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서 왔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하는데 이제 스페인어 라틴어 베이스잖아. 의학 용어가 라틴어로 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단어만 봤을 때 대충 이런 거겠지? 라는 게 조금 더 있었어. 몰라도 그냥 바로 살짝 눈치챌 수 있는 건가? 완전 맞지는 않아도 약간 비슷하게 유추는 할 수 있어서 의학 용어나 가끔 영어 나와 있는 거 해석이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가끔 그치.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용이했던 것 같아. 일단 중국에 직장 이제 다닐 때 한국과 또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았었어요. 사원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국에는 그래도 동료지간에 어느 정도는 얘기는 하지만 퇴근하면 좀 자기의 시간, 자기 공간 가지고 있잖아. 맞아. 근데 중국에는 안 그러고
퇴근해도 상사 또는 뭐 누나, 형님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 업무 얘기도 하고 또 회식도 많이 하고 자기 사생활하고 이제 회사 생활 섞여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 내가 사실 인턴으로서 일을 했을 때 엄청 운이 좋게 좋은 멘토님을 만났거든? 그 멘토님이 엄청 잘 가르쳐 주시고 봐주시고 그 분 덕분에 사실 적응도 잘 됐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좋은 바탕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멘토님의 역할이 되게 컸다, 그치? 엄청 컸어. 엄청 컸어. 특히 막 이메일 같은 거 다루는 업무나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업무면은 특히 우리 같은 뭐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재동포면은 안 해봤으면 어려울 수 있지. 특히 한국어로. 근데 진짜 좋은 멘토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중요한 것 같고. 나도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급여체라고 하잖아. 사실 막 회사원들이 쓰는 말투 이런 거. 적어도 나는 좀 어려웠었는데 막 약자가 많잖아. 내 야우가 막 별의별 거 다 줄여서 말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혼자서 막 고민하고 내가 눈치 봐서 안 물어보는 거지. 편하게 물어보면 진짜 너무 잘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막 편하게 상사라도 물어볼 수 있는 스킬이나 성격이 특히 글로벌한 배경에 있던 친구들이면은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단어 하나를 몰라서 막 찾았는데 그 뜻이 막 3개일 때 진짜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막 혼날 일이 좀 많잖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상사가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경청을 하고 있다. 나는 널 듣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쳐다봤거든. 왜 쳐다보냐 이랬구나. 너는 왜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쳐다보냐. 아르헨티나는 눈을 아이 이렇게 컨택트가 있지. 눈 이렇게 혼날 때 이렇게 하면 약간 너 왜 내 말 안 들어도 반항해? 맞아, 이런 그치.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그것 때문에 혼났었거든? 나 완전 기억하는데 반대로 혼나니까. 한국에는 그 카톡 많이 사용하잖아. 업무상에 연락할 때는 이메일로 많이 하고 있잖아. 카톡은 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잖아. 중국에서는 그 위챗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에는 그 이메일 별로 잘 안 쓰고 위챗 주로 쓰고 있거든. 또 사생활하고 업무랑 또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겹치고 사실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약간 좀 다 천천히 하는 편이야. 한국에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는 천천히 하는 편이고 오늘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 해도 돼 이런 것도 있고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천천히 인사를 하면서 어젯밤에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약간 좀 slowly 이렇게 천천히 그 하루를 시작하는 문화도 있는 것으로 들었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한국이 진짜 워낙 빨리빨리 문화가 고착되어 있으니까 피지도 사실 섬나라이니까 좀 레이드백하고 그냥 특히 막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게 서류 첨부하면은 한참 걸리잖아. 한참 걸리지. 한참 걸려. 그치. 그게 뭐 맞아. 일하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지 사실.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입사하고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데 가끔씩 업무하는 측면에서는 벅찰 때가 있지. 그거 나도 잘 느끼고 있어. 알다시피 중국 사람도 많이 성격 많이 급한 거잖아. 한국하고 비슷한데 근데 내가 느낀 거는 한국 사람 더 급해. 왜냐면 나는 무역하잖아. 무역하면 중국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씩 수입하는데 한국 고객님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납기야. 우리는 약속대로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전화 와. 물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럴 때면 압박감이야. 왜 그렇게 급해요? 약속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홈페이지 뭐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잖아. 맞아. 근데 아르헨티나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그만큼은 아니어서 막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 통해서 그냥 막 수기로 작성해서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알바 이런 것도 문서화돼서 다 되잖아. 그런 거 없고. 그러면 사라는 그 남미 문화와 한국 문화 어느 쪽이 더 선호하는? 지금은 한국에 좀 그래도 8년 살았으니까 근데 나도 원래 별로 그렇게 급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엄청 급하게 막 지하철 빠른 한숨 무조건 타고 전자레인지 1분 다 못 기다리고 그런 취소 거 1초 전에 취소 당연하지 3초 그치. 이런 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 나랑 그 직계 가족들 50% 감면이 되거든, 의료비가. 대학병원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막 별거 아니어도 약간 건강 염려증 생기고 싸니까 MRI 한번 찍어볼까? 막 이런. 특히 부모님한테 효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여기 안 살아가지고 그럼 아쉽네. 그거는 좀 아쉬운데
내가 그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다녀봤는데 사실 복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엄청 달라. 제일 좋은 복지는 그래도 좀 대기업에서 나와. 거기서 셔틀버스도 있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음식까지 나오고 부속 직과랑 부속 뭐 의원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몸이 불편할 때 무료로 가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직원 식당 메뉴는 괜찮아? 메뉴는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괜찮고. 이거 복지야. 이거- 맛있는 거. 내가 영업하다 보니까 고객사한테 많이 출장할 시간이 많아. 그래서 회사는 그만큼 자유도 가져. 가끔 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경기도 주변에도 많이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컴퓨터 들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뭐 회사에는 그렇게 압박하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고객사를 만나고 보고서를 쓰고 그러면 끝이야. 외근 자주 하는 거 괜찮아? 근데 외근 하더라도 한국 원래 땅이 크지 않잖아. 그래서 멀리 가도 거의 다 당일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이제 직종이다 보니까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행사 기간 때 막 임직원 할인, 뭐 쿠폰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챙겨주는 편이고 쿠폰 같은 거 임직원 할인 그게 은근히 좀 쓸모가 있더라고. 막 선물할 때 뭐 줘도 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할인 받고 사니까 뭐 나도 다시 전략되고 선물할 때도 되게 기분 좋고. 은근 할인 괜찮아 그런 거. 일단 내가 일하는 부서는 3교대인데 야간 근무를 5개를 하면 연차처럼 하나가 생겨. 한 달 단위로 근무가 짜여져 나와가지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고 살고 월요병 이런 거는 없어.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막 한국의 직장 문화 이런 거 하면 회식 많고 막 강제로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 되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지는 추이라고 들었고 사실 나도 회식 한 번밖에 안 가봤고 생각보다 덜 있는 것 같아 나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라. 그래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한국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영어도 잘하고 자기 모국어도 활용하면서 이렇게 다국어 인재로서 완전 좋은 기회를 잡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영어 요즘엔 다 많이 하니까 잘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이 그런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언어적 그런 스킬이 뛰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그게 장점인 것 같아.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고 그런 본인의 장점을 되게 어필을 잘 하면은 한국이 더 글로벌화되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기회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기죽지 않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내가 한국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살다 오니까 내가 너무 못하나 하는데 어차피 다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력만 하고 의지만 있으면 기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신감 있게. 사실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처음 입사하면 힘들지. 다 모든 게 새로운 건 힘드니까 그냥 적응 잘하고 하게 사람은 돼. 적응의 동물이니까. 맞아. 그쵸. 돈은 벌어야 된다. 그치.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맞아.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